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그테크 농업의 미래, 인공지능 농업과 새로운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디지로그의 최대근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 저희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농업을 생각하면 가슴 뛰는 청년이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네, 농업 외교관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 네덜란드에서 학사로 이제 원예 마케팅학을 공부했고요. 다양한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석사에는 시설 원예학과, 이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서 시설 원예학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상추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제 민승규 교수님을 만나 뵙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박사를 진학하지 않고 한국에서 농업의 뜻을 품고자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작은 농산물 스타트업을 이제 창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디지로그라는 팀으로 참여해서 세계 3위라는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디지로그 주식회사의 부사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농업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농업, 농촌이 소중하신가요? 네, 소중합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업을 그만두고 농업에 지금 뛰어든다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많이 하시고 아니면은 대답을 이제 물음표라고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는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전공을 하던 학생이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농업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농업에 어떻게 뛰어들게 됐는지 대해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짧은 농업의 길인데요. 저는 자색 고구마 농사를 시작으로 농업에 대해서 열정을 품었고 이제 농업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네덜란드에 간 케이스인데요. 농업의 농자도 몰랐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모하지만 가슴 뛰는 도전을 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를 해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임대를 했고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비닐하우스가 되게 울퉁불퉁한데요. 제가 고물상에서 하나하나 가져와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만들어서 이제 고구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태풍이 엄청 크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여름에 이게 며칠 뒤에 날아갔더라고요. 날아갔어도 제가 여기에서 고구마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수확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왼쪽에 비닐봉지로 판매를 하다가 돈을 조금 번 이후에 오른쪽처럼 마케팅을 좀 다르게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포장 박스를 이렇게 새롭게 주문을 했고 그 이후에 SNS 이제 그 당시에 SNS가 조금씩 핫해지고 유명해지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그때 저만의 방법으로 블로그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다른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제 자필 편지와 함께 제가 수확했던 모습들을 프린팅을 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 시작은 농업의 농자도 몰랐지만 계속해서 농업에 대해 꿈을 품고 도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딱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 12년도에는 농업이라고 하면은 어른분들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농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부모님이 제일 큰 반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농업을 생각하면은 3D 산업이라는 말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하냐?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도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해화동에서 이순재 선생님의 아버지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날 아버지라는 연극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분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한 걸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농업은 어떤 것인가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딱 이순재 선생님 목소리로 농업이 미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고민 없이 유학 박람회에 가서 참여를 하고 바로 이제 한 달 안에 준비를 해서 네덜란드에 떠났습니다.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고 이순재 선생님 이외에도 농업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따 인공지능 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나올 분들입니다. 왼쪽에는 짐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님이시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님이십니다. 왼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은 향후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오른쪽은 지금 농업 쪽 에그테크 기업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농업은 최상의 과학에 기초화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농업의 또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전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한국의 팥을 네덜란드에 판매를 해보았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의 이제 문익점 역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 있는 학교 온실을 임대해가지고요. 온실에서 한국의 팥을 재배해보았고 농업에도 이렇게 창업과 정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도전을 해보았고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그런 문화들을 소개해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덜란드 온실에서 이렇게 3, 4개월 정도 길렀었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제가 팥빙수를 만들어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그 주변 도시에 판매를 했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딱 느꼈던 부분이 이따 설명드릴 창업가 정신이랑도 비례를 하는데요. 제가 팥빙수를 강구하고 있던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많이 먹는 팥빙수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서양인들은 이런 팥에 질겅질겅한 식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망치로 얻어맞고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여기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이탈리아 분이 하시는 데였는데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만든 팥으로 같이 만들어서 팥 젤라또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는데 이때 느꼈습니다. 역시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야 우리가 성공을 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오후에 신현남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러한 경영적인 부분도 제가 네덜란드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턴 생활을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농업 들어가기 전에 많이들 저보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농업 대표 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딸기, 토마토, 상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대표 작물로는 지금 토마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딸기, 오이, 그리고 비닐온실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수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금괴? 아니면 스니커즈? 이 대표 작물 하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네덜란드에 가보시면 토마토 월드라는 곳에서 있는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부스거든요. 이걸 상징하는 바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종자 백이거든요. 이 종자 하나의 가격이 금 1g보다 비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괴라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토마토 종자이고요. 이 오른쪽 안에 백에 있는 그 종자의 가격이 얼마 정도 보이시겠어요? 예상 가격.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처럼 네덜란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토마토 자체가 네덜란드산이 많습니다. 그 종자인데 네덜란드는 조금 있다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종자 산업에서도 엄청난 강국입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대표 작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마토를 말씀드리면은 80여 종의 토마토가 있고요. 다양한 맛, 다양한 크기,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드시는 만숙 토마토, 방울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여러 토마토들이 있는데 10가지가 대부분 안 넘거든요. 네, 하지만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토마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실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토마토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노지 재배에 비해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흙을 이용하지 않고 왼쪽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안면 배지라고 하는데요. 인공 토양을 사용해서 지금 스마트팜 온실 안에서 이렇게 길러지고 있고요. 유인줄을 이용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토마토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레일 히팅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인공지능 농업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기 슬라이드에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식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광, 그렇죠? 제일 중요한 광, 온도,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가 있죠? 습하다, 덥다 할 때 습도가 이제 잘 맞춰져야지 이제 광합성도 잘 하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있죠. 네, 온실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외부 기상 센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부에 있는 광이라든지 풍향 풍속이라든지 외부 온도, 우적 센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요.
내부로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온습도 센서 박스라든지 환기구 개폐 시스템을 통해서 실내 온습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 시스템, 관수 시스템이 있어서요. 식물체가 필요한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온실에 가보셨을 때 이런 등 많이 보셨나요? 보강등을 설치해서 겨울철, 특히 화해 재배할 때 식물의 광합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스크린 시스템을 통해서 여름철에 실내 유입하는 광이 높을 때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토마토나 파프리카, 딸기 등은 수정벌을 이용해서 수정벌이 화방 매개 곤충으로서 화방 수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나라마다 스마트폰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네덜란드 벤로 타입 형식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무가온 온실 타입입니다. 그래서 위에 볏짚이 있는데 낮에는 광을 흡수했다가 이제 저녁 쪽에는 이제 볏짚을 다시 내려줘 가지고 온실 안에서 이제 온도를 좀 유지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남부 쪽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이건 위성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산맥도 있고 한데 흰색으로 엄청 많이 보여있죠. 이게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여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알메리아라는 나라이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흰색이 다 이 비닐 온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딸기가 엄청나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온실 타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반대로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내리시면은 1시간 남짓 거리에 이 아그리포트 A7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 농가가 20헥타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6만 평 정도를 경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갛게 부광등을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농업을 들어가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 농업이 강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버지의 반대로 이제 네덜란드에 갔을 때 공항에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때 진짜 네, 합격했습니다 하고 공항에서 연락을 드리고 1년 동안 연락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에 귀국해서 농업에 대해서 꿈을 펼치고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요. 제가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지금 이 메타버스를 통한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전남 담양에 있는 딸기 온실이고요. 이거를 지금 카메라 그리고 위성 드론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 탱크라든지 냉수 탱크라든지 그리고 냉수 탱크에서 물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온실 내부에서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 것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거터 위에 딸기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데이터까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산화탄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농업강국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네덜란드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튤립, 풍차. 네, 네덜란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튤립의 나라 아니면 풍차의 나라 그리고 한국보다 작은 나라죠. 3분의 1 크기, 경상도 크기의 나라인데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국은 세계 2위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는데요. 왜 많은 나라들은 네덜란드에서 농업을 배울까입니다. 저도 이제 네덜란드에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농장들을 방문하고 많은 회사에서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국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토마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온실에서 다양한 IT를 사용해서 효과적인 환경 제어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노지 재배에 비해서 스마트팜의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되게 척박한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개량하고 거기에 온실을 지어서 이렇게 지금 원예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스마트팜과 노지 재배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산량이 향상된다는 점, 짧은 수확 주기, 온습도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원 소비 절감 측면입니다.
여기서 자원 소비 절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resource use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참여했던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였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작물을 재배할 때 다양한 팩터, 아까 말씀해주신 뭐 빛, 온도, 물, 습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물 측면을 들면은 물을 되게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재배할 때 물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는 30배 정도 절약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15배 정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인구 증가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이런 자원 소비 절감 측면,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ESG 측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때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계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덜란드 농업이 강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는 이제 EER 시스템인데요. Education, Extension, Research Syste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벤처농업대학과 그 근교에 있는 금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촌진흥청 기관,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같이 하나로 모여져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는 그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구조가 네덜란드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된 기점이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 다니던 학부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이제 교수님과 미팅을 하고 나서요. 실제로 농부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민간 기업이 같이 토론을 해서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들이 농가에 가보시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구체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했던 점인데요. 이 시스템의 배경에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이렇게 네덜란드 농업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류 인프라, 지리적 이점이 되게 좋은 나라이고요. 다양한 협동조합이 밑에서 기둥처럼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농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910년도쯤에 경지 규모가 실시됨에 따라서 스마트폰 온실 사업이 급격하게 부상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세계 농식품 2위, 수출 2위라고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탄자니아에 한번 방문했을 때요. 이제 차를 타고 가보면은 거의 근교에 대부분 다 네덜란드 회사더라고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종자 그림 있잖아요. 종자 산업이나 이런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화해 단지들이 그 탄자니아나 잠비아 쪽에 엄청나게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다시 네덜란드로 가져와서 재포장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 이점이죠. 주변에 부자 도시들이 엄청 많잖아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그런 나라에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출국 2위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동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딱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업가 정신입니다.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은 쉬운데 정말 이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덜란드인들은 기업가 정신 DNA가 몸에 이제 배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꼽아 보면은 새로운 시장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배경과 함께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연결을 하는 건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고 이 블루오션 시장에 뛰어드는 이 모습인데요. 이것도 창업가 정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농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고요. 농업을 되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농업 트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의 농업은 인공지능 농업 그리고 이제 데이터 농업 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농산물 판매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관련된 부서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2회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인데요. 여러분들 그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 혹시 보셨나요? 2016년도에 호텔에서 열렸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열렸고 이제 이세돌 프로 구단을 상대로 알파고가 이긴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이 바둑에서 지금 대결이 펼쳐졌지만 혹시 농업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업에서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이 대결했을 때 작물 재배를 과연 누가 잘할까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이 추진 배경에는 시설 및 자동화가 발달된 네덜란드 원예지만 아직까지 작물 재배에 있어서 주요 결정이나 재배 전략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첫 번째,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해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완전 자율 재배 온실이 가능할까? 세 번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재배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회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1회 대회 때는 5위로 지금 재배 작물을 선택이 되어 진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2회 대회, 저희가 참여한 대회는 방울토마토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회에서는 엽채류 중에서도 탕추로 지금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게닝의 대학교에 있는 연구온실동에서 저희가 결승전을 치렀었고요. 팀별 면적은 평수로는 30평 정도 남짓해서 저희가 각 팀이 부여받고 재배를 실시했었습니다. 세계농업 인공지능 대회에서 인공지능 팀 5팀과 사람 팀 한 팀의 총 6팀이 저희가 경합을 벌였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울 만한 것은 제1회 대회 때 팀들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 인텔 팀, 그리고 텐센트, 이 팀들은 다 거대 IT 기업들입니다. 이 팀들이 지금 IT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농업에 들어와서 같이 에그테크라고 하죠. 농업과 기술을 접목시킨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1회 대회 때 결과를 보면은 놀라울 만하게 1등 한 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팀이었습니다. 소노마 팀이라고 해서 이제 2등인 사람 전문가 팀과 무려 차이가 제곱미터당 3.6유로, 한국으로 치면은 4,500원 차이가 제곱미터였는데요. 저희가 이런 평가 지표에 따라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데이비드 카진이라는 와게닝 대학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재배 교과서나 농가에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재배 방법들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여름철에는 이 재배를 할 때 토마토의 온도를 40도, 50도까지 올릴까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면은 40도, 50도 이상 올라가면은 토마토가 작물 생육이 장애가 생기고 잎이 시들고 타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론이 그거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제안하고 실제로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추진 배경에 있었던 완전 자율 재배 온실까지는 아직 멀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도들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은 IT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으로도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2회 대회 때 디지록으로 이제 한번 출범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각 팀들을 이렇게 모았었고요. 출범식을 이제 이어령 선생님 자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로그라고 하면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뜻하고 아날로그라고 하면은 사람 그리고 사람 농부를 뜻하는 바입니다. 디지로그라는 이 합성어는 이런 인공지능과 사람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에게 이런 이름을 하사해 주셨고요. 저희가 디지로그라는 팀으로 한국 대표팀으로 제2회 대회 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출범식을 가졌고 여기서 저희 생명 자본주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 딱 다짐을 했습니다. 디지로그가 여기 세계 농업 대회 때 골든벨을 한번 울려보자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출국 전에 다양한 도메인의 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 쪽 도메인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페이스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미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에서 경합한 장소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평 규모의 온실 부스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위에 보이시는 HPS, 고압 나트륨 등과 이제 LED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터에
작물에 있는 제식 밀도나 줄기 밀도 다양한 요소들 아까 말씀해 주신 빛이나 온도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가능했고요. 실제적으로 온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본선에 들어가서 저희가 팀 내에 있는 이런 센서들이나 기계 장치들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람이 온실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와 거의 2만 리 떨어진 그 한국이라는 곳에서 네덜란드를 가지 않고 당연히 출입은 할 수가 없었고요.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대전, 전주 각 지역에 있는 팀원들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온라인에서 저희가 학습한 결과들을 다시 이 온실에 넣어주는 원격으로 재배가 수행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 내에서 설치했던 RGB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 4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5개월 동안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도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혹시나 이상 징후가 보이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3월 달에 한참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의 온실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2021년도 5월 달에 찍은 수확이 거의 완료된 그 온실의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하는 동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수가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짰는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레츠그로우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적용시킨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실시간 데이터였고요. 이 온실 대회를 전체적인 뷰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외부 기상 센서가 있는데요. 그 기상 센서를 통해서 외부 환경이나 외부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셋 포인트들,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등을 제어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인터페이스,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 레츠그론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나 동작이 가능했습니다. 온실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값들을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요. 이제 거기에 받은 결과값들을 다시 알고리즘을 통하거나 이 대회 운영팀이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화학습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자동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하나가 있고 그 자동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령을 해줍니다.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주차를 해라 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주차를 하라고 저희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시도 횟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이라고 써져 있죠. 첫 번째 시도 때는 자동차가 방향을 못 잡고 가는데요. 네, 두 번째 시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봇대를 박습니다. 전봇대를 받거나 장애물을 받게 되면은 페널티 점수를 주는데요. 마이너스 점수를 줍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다양한 루트를 찾아가는 학습을 합니다. 지금 6번째가 되는데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31만 번째라고 보이시나요? 30만 번째가 넘으면 자동차가 어느 상황에서나 다양하게 자기의 루트를 통해서 이 빨간색 네모 주차 공간 안에 넣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주차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데요. 하지만 다른 점은 식물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대답해 주신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다양한 측면인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 못 맞추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생육에 대해서 장애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최적의 조건에 맞춰져야 하는데 이 강화학습을 통하려면은 이 5개, 6개 이상의 많은 조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차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좀 난이도가 높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회를 참여하고 나서 얻은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1회 대회 때와는 다르게 2회 대회 때는 놀랍게도 왼쪽에 표 보이시죠?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인공지능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꼴등한 팀이 사람 전문가 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받은 시사점은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이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현재보다 미래로 갈수록 경험 기반, 사람 머리 지식이죠. 기반의 재배보다 인공지능 기반 재배가 더욱더 높은 생산성을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또 다른 시사점은 앞으로의 해외 AI 농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는 한국 인공지능 농업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더욱더 도움을 드릴지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농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저희가 시사점으로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하게 아시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나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금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닐원시를 하시는 농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디지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을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만들어본 가상의 뉴스입니다. 2025년도에 A라는 토마토 농가가 되게 선도농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데 B라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좀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받아가지고요.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A라는 농가와 큰 차이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게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도 앞으로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나가서 예선에는 2위, 본선에서는 3위라는 입상을 하였고요.